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영신의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김영환 전 의원님 모시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공개적인 정치 행보와 이준석 돌풍 등 시국 현안을 심도 있게 분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 장관님, 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최근에 활발한 공개 행보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지난주만 하더라도 25일에는 정진석 오선 의원이죠. 또 공주분이시고 이거 본가 쪽입니다. 만나셨고 29일에는 권성동 여기는 또 외가 쪽입니다. 강릉에 의원하고 또 저녁을 함께 하셨고 그 사이에 윤희숙 의원이라고 또 지난번 본회의장에서 저는 임차인입니다. 이렇게 5분 발언해서 윤희숙 신드롬이랄까요? 돌풍을 일으키신 분. 경제 쪽에 또 전문가 아닙니까? 이런 세 분의 국민의힘 의원들을 만났고 27일에는 유현준 홍익대 건축가 교수인데 뭐 이 도시공학이라든가 도시건축 이런 분야의 아주 전문가로 TV에서도 많이 이름을 날린 분인데 그분하고 이제 LH 사태 등 재개발 뭐 재건축 문제 도시개발을 어떻게 해야 할 거냐 지금 제일 그게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또 관심사 아닙니까? 어쨌든 이런 공개 행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나섰는데 문제는 뭐 정진석, 권성동, 윤희숙 이 국민의힘 의원들과 연쇄 접촉한 배경이랄까 의미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이제 칩거를 했죠. 예, 그렇습니다. 오랫동안 강아지하고 이제 칩거를 하고 두문 불출. 예. 그래가지고 이제 뭐 기껏해야 이제 좀 각 분야의 전문가들하고 대화하고 토론하고 또 학습하고 이런 거를 하시다가 이제 조금 이제 보폭을 넓혀서 이렇게 좀 찾아다니는 것 같습니다.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 워밍업을 하는 거죠. 지금 나올 준비를 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정진석 오선 의원이죠. 공주가 고향이고 지난 총선 때부터 윤석열을 대통령 만들어야겠다 그런 생각 갖고 당대표에도 그렇죠. 나오지도 않고 또 이제 이런 분이니까 굉장히 고맙기도 하고 중요한 분이죠. 같이 이렇게 이제 정치를 한다고 할 때 이제 중요한 분이고 또 권성동은 이제 법사위원장을 그때 탄핵 때도 했고 그러니까 법사위원장이니까 그 국회에서 자주 만났을 겁니다. 근데 초등학교 때 몇 번 만난 적이 있는 중마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강릉에 그 외가가 있는데 권성동 의원도 상당히 어렸을 때 똑똑하고 공부를 잘했던 분. 외가 놀러 가면은 이제 외할머니가 소개를 해줘갖고 중마고처럼 지내. 그러니까 뭐 60년대 생으로 나이도 같더라고요. 무학대사나 뭐 이런 분들의 말씀이나 뭐 이렇게 이제 태조왕건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 그게 어렸을 때 그게 뭐 있지 않습니까? 이제 견훤도 만나고 뭐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이제 또 싸움도 합니다만은 궁예도 만나고 그런 것처럼 그게 무슨 외가도 그렇게 좀 권성동이도 만나고 뭐 이렇게 저기도 인척입니다. 정진석도 외가 쪽으로 뭐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좀 있는가 봐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게 없으니까 이 정치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윤희숙 의원 또 잘 만난 것 같습니다. 참신하고 요즘에 뭐 이준석 최고의 바람도 있습니다만은 이번 후보의 바람도 있습니다만은 역시 우리 국민의힘 그 의원 가운데 참신하고 실력 있고 그런 분인데 윤석열 전 총장께서 만났다는 것은 참 잘하신 거. 나 오늘 여기 와서 처음 들었습니다만은. 윤희숙 의원 같은 경우는 또 경제 전문가니까 사실은 윤석열 총장은 그런 경제 분야에 과외 선생 비슷한 분도 사실은 있어야 하거든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먹고 사는 문제. 하여튼 제일 중요한 분은 한 분 안 만나신 것 같습니다. 누구가 좀 추천을? 제가 말씀하기가 어렵습니다. 아, 그래요? 우리 또 고영신 TV를 열심히 본다고 하고 얼마 전에 그쪽에 공정과 상식 포럼 대표 정영상 저 동국대 명예교수가 와서 이렇게 장시간
대담을 했는데 그 내용도 윤석열 총장이 열심히 보고 네. 아유 내 생각을 어떻게 그렇게 콕 집어서 얘기했느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러면 그랬다. 오늘 여기도 볼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즐기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예. 정치가 뭐 힘들 때도 있고요. 정말 저런 정치를 왜 하는가 이런 생각도 있지만 이제 즐기셔야 된다. 그 스포츠 선수들이 왜 훌륭한 선수들 성적 잘 내는 사람들 즐겨야 되잖아요. 정치도 좀 즐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중들과 소통하고 또 이렇게 어려운 분들을 돕고 또 국가나 민족의 중요한 문제를 자기의 문제로 삼아서 이렇게 해결해 나가는 그런 아주 보람 있는 다른 것으로 대치가 불가능한 그러니까 검찰총장에서 느낄 수 없었던 정치를 함으로써 또 이제 후보가 됨으로써 이제 갖는 그런 즐거움이 있을 테니까 이제 그거를 즐기시면 좋겠다 그런 거와 또 하나는 담대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원래 좀 담대한 분 같아요. 지금 이분이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시원시원하다고 그러더라고요. 크게 생각하고 가면 되지 뭐 그렇게 무슨 섬세하게 너무 걱정하고 뭐 이렇게 그 뒤척일 일이 아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는 이제 좀 담대하게 하시면 좋겠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낙관적인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지도자는 낙관적이어야 됩니다. 그 아주 어려운 순간에도 야 적벽대전 해가지고 막 그 100만 대군이 다 죽고 난 데에서 조조는 자기 수하에 이렇게 수백 명이나 살아남았다니 이렇게 하면서 꿀꺽하고 가는 것처럼 징기스탄이 뭐 자기 13명의 그런 부하들 가지고 야 이제 우리는 할 수 있겠구나 13명이나 살았다 이런 낙관적인 생각을 갖듯이 윤석열 총장은 아주 자신감 있게 낙관적인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그 낙관적인 거의 근거는 문재인 대통령의 기시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원군입니다. 원군. 지금 조국 전 법무장관이 조국의 시간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조국의 시간은 없습니다. 조국의 시간은 없고 추미애 시간도 없고 윤석열의 시간이 왔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만난 세 분이 다 국민의힘 의원들이고요. 특히 이 국민의힘 의원들을 이렇게 연쇄 접촉한 것은 그동안 나들고 있었던 제3신당설 이런 것은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 아니냐. 이제 국민의힘으로 들어가겠다는 뜻으로 읽혀도 되는 건가요? 이제 저는 이제 조금 이제 밖에 제3지대는 아니지만 그 윤석열의 사람들을 좀 모은 뒤에 그런 다음에 국민의힘하고 이렇게 결합하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을 그렇죠. 했는데 제가 이제 취재를 해보면 그 주변에 있는 말씀 들어보면 이분이 이제 그거 그렇게 만들어봤자 결국 들어갈 건데 난 그런 거 그렇게 그런 뭐 가식은 아닙니다만은 그런 것보다는 그냥 뭐 들어가겠다 그런 생각을 하신다. 화끈하시네요. 그냥 곧바로 직진. 그렇지. 이제 들어가려면 화끈히 들어가면 되지 뭐. 이제 과거에 그런 정치인들보다는 좀 전격적이고 또 그렇게 국민들이 볼 때는 뭐 좀 이렇게 안개가 덮인 듯한 모호한 뭐 양다리를 걸치는 듯한 그런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좋은 점은 있는데 이렇게 공개 행보를 국민의힘 의원들을 먼저 만나는 것보다는 제가 옆에 있다면 정진석을 만나고 안철수를 만나고 정진석을 만나고 고영신을 만나고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좀 이렇게 다변화하는 것이 좋다. 지금은 표가 국민의힘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국민의힘 밖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만 갖고는 못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을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면 더욱이 국민의힘은 좀 시간을 두고 만날 수도 있는 것이고 제일 중요한 그 포인트가 만나야 될 사람이 어디 있는가. 그것이 조금 순서가 좀 엉켜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 생각에는. 그런데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라든가 어차피 뭐 회동을 하고 앞으로 만날 일이 많이 있겠지만 당장 지금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할 얘기가 많죠. 또 자칫하다가는 큰 오해를 부를 수도 있고 그것이 외부로 잘못 알려질 경우 무슨 막후에 뭐 밀약을 했느니 어쩌니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일단 제가 볼 때는 윤석열 총장으로서는 국민의힘이든 그런 쪽에 정착을 해놓고 그 이후에
그런 뭐 시각도 우선적으로 뭐 그렇게 그런 좀 중요한 분들을 본인이- 만나야 하지 않겠느냐. 본인이 지금 사람을 만나는 일을 너무 그렇게 과도하게 생각하지 말고 아까 얘기한 좀 즐기는 게 필요하고 가벼운 스텝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인데 뭐 이를테면 뭐 김종인 박사 같은 분도 만날 수 있고요. 또 안철수도 만날 수 있고요. 뭐 유승민도 만날 수 있고요. 지금 이제 현역이 아닌 그런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뭐 전문가들 많이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좀 가볍게 하시면 좋을 것 같다 그런 말씀이고 그 이제 그 의원들을 지금 만나는 일들은 이제 앞으로 얼마든지 기회가 있을 거니까 이제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러나 이제 방향은 지금 우리가 말씀한 것처럼 그 국민의힘으로 오겠다. 뭐 6월 달에 선언하고 7월 달에 합류하겠다. 그런 얘기도 좀 나온 적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조선일보 같은 경우는 빠르면 7월, 늦어도 8월 말까지 일반 언론들도 왜 그러냐면은 국민의힘이 9월부터는 경선에 이제 레이스에 들어가야 하니까 합류를 하려면은 레이스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11월 9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늦어도 8월 말까지는 합류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보고 본인도 그런 생각을 하는 걸로 언론에 지금 보도는 되어 있습니다. 당에 합류하는 쪽으로 기운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고 두 번째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전당대회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제 큰 지금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바람이 있고 이제 변화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의식한 또 이것을 이해하는 이제 그런 이제 이 당이 뭔가 이제 새로운 변화와 또 새로운 그 외연 확장과 이런 것들로 가고 있구나. 누가 되든 간에.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는 이제 합류해도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좀 갖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안철수 대표든 홍준표 전 대표든 또 외곽에 있는 분들도 아주 중요한 자산인데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경쟁 상대일 수도 있고 또 그런 분들과의 만남이라는 게 일반 전문가들한테 전화해서 제가 좀 뭐 이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제가 좀 모르니까 이러이러한 면에 대해서 좀 깨우침을 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는 거고 사실은 물밑 조율이 이루어지고 또 뭐 날짜가 잡혀가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고 만났을 경우에 뭔 얘기를 할 거냐. 그냥 만나가지고 우리 잘 지냅시다 이렇게 할 수도 없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점도 있고요. 그런 분들은 사실은 윤석열 총장이 그렇게 쉽게 만날 수는 없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고 윤석열 총장이 국민의힘에 들어간다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내년 대선에서 국민의힘이 승리를 하고 그 승리의 주인공은 바로 윤석열이 돼야겠다. 본인이 돼야겠다고 생각할 텐데 과연 들어가서 경선을 할 경우 승리할 수 있을까요? 그건 뭐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대선이 임박해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이제 민심이 당심이 되는 거죠. 지금 이제 당 밖에 있는 사람이라도 모셔와서 저분이 정권 교체를 이뤄낼 수 있다고 생각하면 당원들은 다 찍을 겁니다. 그렇지 뭐 이 당에 얼마나 머물렀느냐, 뭐 당심이 얼마나 있냐 그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무슨 뭐 조직표를 점검한다든지 대의원을 점검한다든지 이런 건 아무 의미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본인의 그런 이제 대국민적인 이미지, 그런 공정과 그런 상식의 그런 이미지 있지 않습니까? 그걸 잘 유지하고 지지를 유지해 가면은 뭐 무난하지 않겠는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좀 이렇게 여유를 갖고 또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죠. 아마 그래도 윤석열 전 총장 입장에서는 정치를 한 번도 안 해본 분이고 또 들어가서 어떻게 될지 과연 그 사람들이 아무래도 지지율이 출렁거릴 것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중도층 일부가 또 빠져나갈 수도 있고 호남에서도 좀 20% 이상의 탄탄한 지지율이 나오는데 국민의힘으로 들어갔을 경우는 또 확 그쪽에서 빠져나갈 수도 있고 이런 걱정을 하기 때문에 과거 YS처럼 호랑이 잡으러 호랑이로 확 쳐들어가는 수도 있지만 지금 상황은 이미 그 안에도 대권 후보를 노리는 분들이 자기 정치 인생을 걸고 노리는 분들이 유승민 전 의원도 있고
원희룡 제주지사도 있지 않습니까? 그분도 곧 이제 제주지사 그만두고 출마 선언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 한다면 다 사활을 걸고 달라드는 거고, 특히 홍준표 전 대표, 야 말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또 그분이 복당을 하게 될 경우 상당한 당내 갈등 파란이 일 텐데, 윤석열 전 총장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 부분들이 정치를 아는 사람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안하고, 내가 잘못 들어갔다가 또 경우에 따라서는 아주 어려운 경우도 당할 수 있지 않겠냐, 그런 걱정도 할 수밖에 지금 없고. 이제 윤석열 총장이 국민의힘으로 바로 들어오게 될 경우에 리스크는 윤 총장의 지지율이 빠지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좋아하지 않지만 윤석열의 정치에 기대하고 있는 중도층이 그게 쭉 빠져나간다면 그것도 굉장히 대선에 좀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이제 그렇죠. 그런 면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아까 지금 현재의 이 대선 판이 형성이 안 돼 있습니다. 판에 이제 링에 누가 올라갈지가 형성이 안 돼 있어요. 그렇죠. 근데 제일 중요한 인물 두 사람이 밖에 있는 거예요. 하나는 윤석열이고 하나는 안철수입니다. 안철수가 유승민과 홍준표가 뭐 비슷한 지지율을 갖는다 할지라도 안철수를 지지하는 계층은 당 밖에 있는, 국민의힘 밖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국민의힘 밖에 있는 세력을 같이 국민의힘으로 가지고 들어가야만이 지지율에 빠지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대선 가도에 갈 때도 이 안철수가 갖고 있는 힘과 특징 또는 역량, 이거를 또 같이 품고 가야 되는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는 이제 두 분이 상당히 중요한 인물이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또 당 밖에 또 상당한 강력한 지지를 갖고 있으면서도 반발이나 논란이 있는 홍준표가 또 있습니다. 예, 만만치 않죠.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런 과정을 잘 풀어나가는 것이 윤석열의 정치가 될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으로 말씀을 이제 나누다 보니까 정리가 되는 것은,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지금 다 윤석열로 갈 수가 있습니다. 후보가 된다면. 이제 그러나 국민의힘 밖에 있는, 그러면서도 정권 교체를 원하는 세력을 어떻게 손실이 없이 더 시너지가 있게 이렇게 가져갈 것인가 하는 것이 입당 과정, 정치 선언 과정에서 이제 나타나야 될 거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밖에 있는 정치 세력인 안철수, 홍준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같이 우군화할 것인가. 물론 경선 과정을 거치게 될 거겠습니다만은, 대중들이, 국민들이 결정해 주겠습니다만은, 그래도 같이 이것이 어떻게 보조를 맞추면서 판을 만들어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같이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 말하자면은 안철수 대표라든가 홍준표 전 대표 밖에 있는 분들을 영입하고 입당하는 문제는 사실은 윤석열 전 총장이 풀 수 있는 사안은 아니죠. 새롭게 이제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당 대표가 그런 분들과 접촉을 해서, 지금 전에도 뭐 한번 거론이 되고 언론에도 얼핏 나왔습니다만, 윤석열, 안철수, 홍준표 일괄 복당해가지고 그때부터 경선 레이스에 들어가는 게 가장 좋지 않겠느냐. 안철수 대표는 지금 최근에 만나보면 이제 처음에는 이제 주호영을 만나서 이제 합당을 논의하려고 했는데, 주호영이 비대위에도 반대가 있고 그러니까 지금 한 때가 아니다 해서 물러나면서 김기현을 만난 겁니다. 원내대표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김기현하고 얘기해보니까 김기현도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라 그러니까 당연히 뭐 가만히 있을 수는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 하는 거지, 그게 뭐 무슨 독자 출마를 하려고 하거나 그런 건 뭐 전혀 없고요. 이제 그런 문제는 없는데, 이를테면 윤석열이 만약에, 안철수는 그게 생각할 거예요. 윤석열이 지금 언제쯤 이 당에 들어가시려고 하는가. 그러면 본인이 먼저 들어가서 윤석열하고 같이 이렇게 결합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윤석열 들어가는 게 임박해 있다면 같이 들어가는 것이 또 모양이 좋을 수도 있고, 아까 얘기한 바깥에 있는 중도 세력을 유실되지 않게, 중도 세력이 가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있어서 사소하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은 지지율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지지율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검증된 것도 없고. 그러면 여기서 지지율이 빠지면 저 동력을 상실하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죠. 그럴 때 중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 그렇게
그냥 욱하는 기분으로 아이고 난 그냥 가지 뭐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해서 무슨 입원 가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기 어려운 요소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정치가 어려운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윤석열 전 총장도 상당히 나름대로 국민의힘의 여러 상황들을 점검하고 들어가서 경선 상황이 될 경우 어떻게 될까 이런 것까지도 분석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지지율이 빠지면은 윤석열 총장은 지금 조직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정치적 비전을 제시한 것도 없어요. 국민적 지지만 있는 건데 그 지지율이 빠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들어갈 경우 상대 그 후보 군들이 과연 윤석열을 그래 참 잘 들어오셨습니다. 우리가 다 떠받쳐가지고 우리 같이 집권하십시다. 그리고 당신 대통령 되고 우리는 총리도 오고 뭐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면 좋겠지만 정치가 그런 적이 있습니까? 그래. 가서 막 또 공격에 대고 그러면은 지지율이 빠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럴 경우 국민들 입장에서는 똑같네 정치하는 거 보니까 이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취재한 바로는 여러 면을 고심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고심해야 합니다. 지금은 지금 그 만나신 분들은 다 하나같이 그래서 그 당내 사람들만 만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분들은 하나같이 빨리 들어와라고 얘기할 거예요. 근데 지금 국민들은 어떻게 얘기하냐. 국민의 힘을 부실하는 겁니다, 지금. 지금 전당대회에서 나오는 이준석의 돌풍의 핵심은 이 껍질을 벗기고 이 당의 국악을 깨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 국악 안으로 들어가 계시겠다는 거잖아요. 이것이 갖는 굉장히 큰 리스크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정치라는 게 그렇게 무슨 도끼로 무슨 장작을 쪼개듯이 그렇게 되는 일이 없어요. 굉장히 예민한 거죠. 그 지지율이 출렁거립니다, 지금. 그런데다가 지금 저쪽에서 노리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여러 가지가 그 많은 경우를 생각을 달리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많이 들어야 된다 그런 얘기. 자기가 자기 생각대로 하는 사람들 몇 사람의 얘기를 들어가지고 벌컥 들어갔다가 지지율이 쭉 빠지고 그렇게 되면은 윤석열 현상이 빠지면서 정권 교체의 희망이 사라지는 결과가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예민하게 여러 가지 각도에서 생각을 하고 여러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그러면서 결단은 뭐 본인이 내려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시기 문제가 걸려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본격적인 대권 수업은 끝났고 나름대로 그래서 공개 행보를 시작을 했기 때문에 우선 자기가 만나고 싶은 사람 가고 싶은 곳 가겠다고 얼마 전에 언론을 통해서 얘기를 했어요. 내가 무슨 숨바꼭질하듯이 이렇게 숨어 있을 수만은 없지 않느냐. 그래서 공개 행보를 했는데 그중에 국민의힘 3분 만난 것은 참 의미 있는 사람들을 만났다. 그리고 또 만날 만한 분을 만났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물론 이제 앞으로 뭐 당회에 있는 분도 만나고 뭐 여러 의견을 듣고 또 어느 쯤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타임리하겠느냐 그런 뭐 타이밍을 재지 않겠습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서 최종적인 어떤 결정을 하겠지요. 근데 문제는 뭐 국민의힘도 들어가면은 또 상대 경쟁 후보들이 뭐 만만찮게 도전이 있을 겁니다. 아마 홍준표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뭐 전에도 한번 들어와 봐라. 정치가 어떤 것인지 맛을 보여주겠다는 그런 식의 발언을 여러 차례 했지 않습니까? 대표는 지금 홍준표 전 대표 의원은 이준석 현상에서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자기 검사로도 그렇고 선수로도 그렇고 나이로도 그렇고 경륜으로도 그래도 그게 이준석하고 지금 당대표 경선에 나가면 홍준표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의 변화에 대한 욕구가 강렬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강렬한 변화에 대한 욕구를 타고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윤석열은 편한 대로 우리 가까이 우리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같은 얘기를 들어서는 안 되는 요인이 거기에 있어요. 대중들의 흐름과 욕구를 우리 같이 정치를 오래 한 사람들도 전혀 감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저런 그렇죠. 돌풍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모르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굉장히 유의해야 되고 세심하게 좀 들여다볼 구석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또 정치가 또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